네, 내일부터 20일 동안 국정감사가 진행됩니다. 국회가 행정부를 감시하고 비판하는 기회이기 때문에 매년에 이 국정감사 스타 의원들이 떠오르곤 하는데요. 작년에 국감 스타로 자리매김한 분이 계시죠. 바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입니다. 지금 전화로 연결해서 궁금한 몇 가지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박용진입니다. 네, 의원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국정감사 벌써 1년이 지나서 다시 그 기회가 왔습니다. 예, 예. 보통 의원들의 시간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직접 해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의원들의 시간 맞습니까? 그 국회의원의 최대 특권이 사실은 법과 돈, 이 두 가지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법을 제정하고 또 그 국가 재정에 대한 통제 네. 권한을 갖는 건데요. 예산. 네. 거기에 더해서 갖는 것이 이제 그 국정 전반에 대한 그 감사를 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네. 근데 이제 사실 이런 게 일상적으로 좀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냥 네. 1년에 한 20일, 3주 정도만 하게 된다는 건 어떻게 보면 그 국회의원과 국회의 권한을 또 축소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 네. 해 보면 어쨌든 이 기간에 집중해서 국회의원은 자신의 역량을 드러낼 수도 있고요. 네. 또 그동안 관행처럼 여겨져 왔었던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이고 국민들로서도 음. 그동안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그 쌓여 있는 폐단들을 네. 고치는 국회의 역할을 보시는 재미가 쏠쏠하실 것 같습니다. 네. 국정감사 기간이 20일이면 너무 짧은데 이건 늘릴 수가 없습니까? 할 수 있죠. 이제 그것도 조정할 수가 있는데요. 네. 문제는 예를 들면 우리가 미국의 경우를 보는데 미국의 국정감사 있다는 얘기 못 들으셨죠? 네. 그 그러니까 상시적으로 상시적으로 거기는 위원회에서 그 자료를 요구하고 의원이 요구하고 이러면 그 요구되는 것이 그 법으로 정해져 있는 그 비공개 자료가 아닌 다음에야 네. 제출이 되거든요. 그러면 국회의원들이 1년 내내 국정감사를 하니까 음. 행정부가 자기 마음대로 그 국민의 소중한 이제 혈세를 네네. 뭐 함부로 쓰거나 네. 또 자신들의 권한을 뭐 넘겨서 함부로 뭐 전용하거나 이렇게 할 음. 수가 없고요. 네. 요즘 흔히 말하는 이제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네. 검찰이 좀 이렇게 좀 오버한다 이런 얘기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만일에 법사위가 상시적으로 국정감사를 한다. 그럼 음. 늘 이제 검찰의 음. 자료 요구하고 검찰의 당사자들을 불러서 이제 할 수 있으니까 네. 그게 더 국회 권한을 강화하고 국민들의 이걸 봐줄 수 있는 건데요. 그런 면에서는 저희도 어쨌든 국회 권한을 강화하는 쪽으로 네. 일을 더 뭐 역할을 강화하는 쪽으로 고민을 좀 음. 늘려볼 필요는 있겠다 싶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이 얘기를 박용진 하면 유치원 3법 이렇게 지금 모든 사람들의 네네. 머릿속에 각인이 돼 있어요. 작년 국감에서 큰 파장을 일으켰는데요. 지금 네. 패스트트랙 이 기간을 거쳐서 현재 본회의에 올라가 있죠, 그 해당 법안이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아직까지 처리가 안 된 이유가 뭔가요? 이게 아시는 분 다 아시겠습니다만 네. 패스트트랙이라고 하지만 음. 그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180일 그리고 그렇죠. 법사위원회에서 90일 네. 그리고 본회의에 올라가서도 60일을 60일. 무슨 뭐 된장이나 고추장도 아닌데 이 장 묵히듯이 묵히도록 한 게 그 법안이에요. 네. 근데 물론 이 기간 동안에 서로 협의해서 잘 조정해가지고 시간을 당겨서 이렇게 법안을 처리할 수는 있습니다만 네. 자유한국당이 뭐 죽어도 이 논의는 못하겠다고 버티는 중이라 네. 고스란히 180일, 90일 이렇게 다 허송세월을 했고요. 네. 이제 본회의에 왔는데 네. 본회의에서는 그러니까 협상을 해서 작구를 심사하거나 변경하는 게 아니고요. 음. 찬성이냐 반대냐 이것만 묻게 돼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 자유한국당도 이제 그만 떼쓰고 음. 그만 묵니 부리고 네. 이제 그냥 자신들이 반대하면 반대하시면 되잖아요. 네. 이 그렇죠. 법을 원하는 국민들도 계시니까 음. 이 법을 빨리 처리해서 하루라도 빨리 법이 이제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가 아니겠냐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 자유한국당이 계속 이렇게 틀어막는 바람에 음. 올해 11월 22일 이후에 이제 표결을 할 수 있도록 길이 열리거든요. 네네. 이른바 족쇄가 풀리는 거죠. 네. 근데 그 뒤에 법이 통과되고 나면 내년 3월에 맞춰서 관련 제도들과 법령들을 이제 또 정비해야 됩니다. 네. 그러면 3월 우리 아이들 개원할 때까지 이걸 다 그쵸. 하려면 상당히 시간이 쫓기고 음. 또 혹시 제도적으로 미비점이 생길 수 있으니까 네.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이 조금 양심이 있으시면 음. 요 법을
빨리 처리해서 반대를 해주세요. 네. 그러면 우리 다른 국회의원들 찬성하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네네. 어쨌든 국회에서 처리해서 좀 그 법안 통과에 따른 여러 정비 작업들도 좀 제대로 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네.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좀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근데 의원님 조금 전에 11월 22일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패스트트랙으로 이제 올라간 다음에 상임위에서 180일, 법사위에서 90일 이거 지나서 그 11월 22일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이 네. 본회의로 올라왔으니까 60일 본회의에서 네. 홀딩을 합니다. 붙잡고 있는 거죠. 근데 이 기간이 지나고 나면 11월 22일이거든요. 네네. 그러면 11월 22일 이후에 첫 번째 상임위에 강제적으로 이게 이제 부의가 돼서 올라가서 표결을 합니다. 네. 60일까지 그 시간이라도 포함해서. 좀 땡겨주라. 그 네. 얘기죠. 그러면은 본회의에서 일단 부결될 아까 반대표라도 던져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부결될 가능성, 통과될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 법이 패스트트랙으로 올라갈 때는 부결 가능성 거의 제로에 가까웠습니다. 왜냐하면 네. 자유한국당을 빼고는 다 찬성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제 약간 걱정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이른바 정계 개편이죠. 네네. 그래서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정계 개편이 벌어져서 지금 제일 어쨌든 뭐 혼란 속으로 빠져들고 있는 바른미래당 의원님들 중에서 네. 그 자유한국당 쪽으로 또 많이 넘어가신다거나 네. 혹은 보수 중심의 재편이 정권 정계 개편이 만들어져서 네. 이게 이상하게 이걸 반대하는 여론이 더 많아져 버리면 그 표가 많아지면 네네. 좀 불안하고요. 또 네. 하나는 지역구 국회의원님들로서는 내년 총선이 이제 6개월 조금 넘게 남았는데 네. 그 지역에서 표를 동원할 능력을 가지고 있는 유치원 원장님들, 한유총 잔존 세력들에 의해서 네네. 그 여러 가지 압력을 받으실 것 같아요. 네네. 그분들이 표결을 어떻게 표결을 할 때 그쪽의 눈치와 압력을 받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게 상당히 걱정되는 상황이라서 그렇습니다. 하필이면 총선이 바로 있어서 그런 네, 현실적인 우려가 그렇습니다. 있군요. 네. 어쨌든 작년에 스타 의원이 되셨고 네. 올해 국정감사도 많이 벼르셨을 것 같은데요. 뭐 중첩제로 준비하고 계신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이게 기회를 주셨으니까 자랑을 좀 네, 하면 많이 하세요. 사실은 네. 작년뿐만은 아니었어요. 첫 국감 2016년에는 현대자동차 제작 결함 문제, 네. 2017년에는 이건희 회장 차명계좌 4조 5천억 원에 대한 과세와 가징금 결국은 징수해서 1,190억 거뒀고요. 네, 저 그리고 이제 기억납니다. 네. 작년에 이제 유치원 3법 이 사태가 만들어진 거고요. 네. 이제 올해는 저희가 이미 예고를 했습니다만 사립대학 비리와 관련된 쪽에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네, 네. 이미 지난 6월쯤에 그 1차 어떤 사학 비리에 의한 그 우리 국민들의 어떤 피해 금액이라고 할 수 있는 돈을 한 2,600억 정도로 집계해서 발표를 한 게 있거든요. 네, 네, 네. 이번에는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더 규모가 더 늘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그 교육부가 제대로 자료를 주지 않았고 제대로 네. 취합되지 않은 게 많았는데요. 네. 이번에는 거의 한 90% 정도의 자료를 취합을 했기 때문에 규모도 훨씬 많이 늘었고 네. 구체적인 사례도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네. 이거를 국민 앞에 드러내고 유치원 사립 유치원의 비리 문제에 대해서 회계 투명성으로 에듀파인 그리고 박용진 3법 이렇게 가져가는 건데 네. 이 사립대학의 이 구조적인 문제 여기는 거의 5조에서 7조 정도의 우리 국민 혈세가 들어가거든요. 사립대학에. 네, 단위가 다르죠. 네. 이 경우를 어떻게 그러면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대책을 마련할 거냐. 요 문제가 남아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거기에 대한 법 개정안도 내놓고 제도적 개선도 이번 국정감사 동안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금 사립대학 말씀을 하셨는데 마침 그 엊그제 뉴스데스크에서도 보도된 내용입니다. 네. 사립대학에 투입되는 나랏돈이 1년에 5조 5천억 원, 아까 조 단위. 그런데 이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 제대로 감독이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놀라운 건 그 사립 유치원이 그 전국에 한 4천 몇백 개가 있는데 그중에 한 절반 정도가 네. 단 한 번도 그 교육청의 감사를 받은 적이 없었다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보니까 네. 사립대학도 한 40% 정도의 사립대학은 교육부로부터 종합감사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종합감사를 받아서 지적되는 사항이 있더라도 거기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로 다 끝나버렸고요. 네. 그와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2,600억의 돈과 관련해서 네. 형사적으로 처벌을 받거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배상을 해내거나 이런 경우들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네요. 사립- 이해가. 네네. 아니 저희도 답답합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느냐,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네. 결국은 이렇게 되면 우리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고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고 우리 대한민국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열어나가야 될 대학 교육의 질이 점점점 낮아질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왜 지금까지 방치해놓고 있었는지를 교육부에게 엄중하게 따져 물어야 될 상황이거든요. 알겠습니다. 다 이게 교육부가 음. 그 혁신의 의지가 없고 네. 이런 문제를 제대로 드러낼 의지가 없는 건데 네. 이게 이런 문제가 예를 들면 다 들어보셨죠. 모피아, 네네네. 뭐 해피아, 경피아 이런 이른바 관료들에 의한 네네. 관료들이 재취업으로 이런 감시와 규제의 대상들에게 가서 네네. 다시 재취업을 하고 하면서 이런 그들만의 리그를 감시의 만들죠. 틀을, 네네네. 견제의 틀을 자꾸 이렇게 느슨하게 만들어내는 것들 때문에 네.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건 아니냐라고 하는 의구심을 계속 갖고 있습니다. 의원님 이것도 여쭤볼게요. 그 동양대 최성해 총장 학력 거짓이라는 것을 박 의원님이 밝혀내셨죠? 아닙니다. 그거는 저희 의원들 중에서요. 네네. 조승래 의원도 이 부분은 제적이었지 그것이 단순 수료가 아니었다라고 네네. 하는 걸 분명히 밝혀냈거든요. 아, 석사, 박사, 학사 다 또 단위별로 있었죠. 네네네. 예, 그렇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중에서 중요한 걸 알아낸 건 뭐냐면 네. 이분이 그 총장이면서 또 동양대학교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이사입니다. 네네. 그러면 이분이 임원으로 승인을 받는 건 교육부가 승인 권한이 있거든요. 네. 승인 받기 위해서 자기 학력을 제출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근데 거기에 보니까 수료로, 그러니까 제적이 아닌 수료로 이렇게 엉터리로 내놓은 겁니다. 근데 교육부가 그걸 모르고, 네. 혹은 뭐 알면서도 넘어갔는지 모르지만, 네. 이거를 그냥 승인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잘못된 허위에 의한 업무방해이자, 그리고 잘못된 승인이기 때문에 이 승인을 취소하도록 해야 된다라는 게 제 주장이고, 네. 교육부도 이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최성해 총장이 오늘 중앙일보와 인터뷰를 했는데 그 총장실이 있는 학교로 빨리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네. 재반 사항을 보면은 이게 돌아갈 수 있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최성해 총장의 문제와 이른바 우리 조국 장관 관련 사태는 조금 분리해서 보는 게 우리가 좀 현명할 것 같아요. 네네. 그건 그거, 요건 요건데 네네. 최성해 총장은 본인의 학력을 일단 속였습니다. 네. 어디를 속였냐면 우리 교육부, 정부 당국을 속인 거예요. 그래서 본인의 허위 학력으로 인해서 임원으로 승인받았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한 취소와 그에 대한 사법처벌을 저는 당연히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총장으로서의 복귀 여부는 총장으로 선출하는 권한은 어디 있냐면 대학 이사회에 있거든요. 네네. 그 이사회에서 선출해서 했고 거기에는 학력에 대한 어떤 그 제한 기준이 없더라고요. 아, 그게 없습니까? 예, 이분이 그래서 뭐 대학원을 나왔든 박사학위가 있든 없든 무관하게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했으면 그거는 그 교육부가 별도로 좀 따로 검토를 해야 되지. 네네. 제가 지금 드린 말 이사로서의 그 승인 네. 이거는 취소하고 형사처벌 대상이다라고 딱 떨어지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 없고요. 상황. 총장 문제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 두 개는 분리해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알겠습니다. 내일 우리 네. 교육부 국감이거든요. 네. 여기서도 그 교육부 장관한테 아주 엄히 이 문제에 대해서 묻고 따져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들어야 되겠네요.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